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조용한 침략, Silent Invasion을 이미 한국에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호주의 교수가 내놨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중국에 겁먹고 나약한 한국 정치인들 어렵게 쟁취한 독립을 지킬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터뷰를 조선일보가 했는데요. 정말 좋은 내용이라서 꼭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학계와 정계, 문화계, 언론계 등 전반에 걸쳐서 중국 옹호론자들과 유화론자들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한국 재계에는 중국의 만족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활동하는 강력한 이익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 Silent Invasion,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을 쓴 클라이브 해밀턴입니다. 이분이 호주의 찰스 스터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의 현실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데요. 자, 이분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이 지난 30년 동안 조직적으로 해외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가, 전략이 뭐냐, 방법이 뭐냐, 또 호주 사례를 통해서 이것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는데요. 2018년에 이 책이 출간된 후에 호주와 미국의 대중국 전략 수정에 영향을 미쳤고요. 뉴욕타임즈, 더 타임즈, 포린 팔러시 등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층은 지레 겁을 먹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나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독립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중국과 독립도 지킬 수 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국 정책 책임졌던 미국의 진보주의자들도 중국의 진정한 본질과 야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다. 한국도 눈을 떠야 된다. 중국의 진정한 본질 그리고 중국의 야망을 깨닫지 못한다면 한국도 위험하다. 그러면서요,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려는 의지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미국과 협력 강화해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싱하이밍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반박했죠. 자, 외교관은 주재국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언급을 삼가한다. 이게 외교가의 불문율입니다. 국제 외교의 관례입니다. 이런 걸 완전히 깨버린 오만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치에 이미 중국 공산당이 개입하고 있고 한국 대통령 선거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인을 통제하고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본다. 윤 총장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한국에서 중국의 비판적인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억누르려는 시도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한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라. 중국 공산당의 기본 전략이 뭐냐? 한국 기관들의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중국에 저항하려는 한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기관들을 다 장악한다는 겁니다.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공산당은 한국의 여러 기관들, 언론, 문화계, 여러 기관들, 여러 주체들을 끌어들이고 쓰다듬고 때로는 뒤집는 방법을 써가면서 중국에 복종하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국 내 대중 저항력 약화가 중국 공산당의 전략이다라고 하면서요, 중국이 지금 스스로를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보스, 대장으로, 즉 패권 국가라고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대만, 호주 등은 중국에 종속된 부하, subordinate로 생각하면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조용한 침공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했더니, 자, 중국 공산당은 한국 등 상대국 지도자들에게 이런 방식을 쓴다면 설명을 해요. 베이징이 원하는 것, 중국이 원하는 걸 그 지도자들이 해주면 그것이 그 나라의 최고 이익이 되고 동시에 지도자 개인에게도 최고 이익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모든 노력을 쏟는다. 그래서 중국이 지도자, 대통령이 됐든 이렇게 중국을 위해서 일하면 그게 나라에도 좋은 거고 당신 대통령에게도 좋은 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노력을 쏟는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내부 심리까지 전복시키는 게 중국 공산당의 조용한 침공이다. Silent Invas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한국을 포함한 외국 지도자들은 중국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정말로 한국과 한국민의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놀라운데도 현실을 정말 찌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베이징이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 해체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 해체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이것을 통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 이게 중국의 목표다는 겁니다. 한미동맹도 물론 깨는 게 목표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 나라에서 미국과 동맹이 깨져야지만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호주의 사례를 이렇게 얘기해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높은 대중 경제 의존도를 무기로 정치계, 재계, 지식인, 엘리트, 동조자들을 모아서 호주를 장악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중국은 경제적 협박의 명수다. 이렇게 책에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 협박을 아주 잔인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최근 15개월 동안 중국은 호주산 수입품에 대해서 1년의 무역 금수 조치를 내렸다. 호주 정부가 더 이상 중국 공산당에 굴복을 하지 않자 이에 화를 내면서 복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화를 내면서 복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했었죠. 사드 때도 그랬었고.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는 한 한국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적 협박 카드로 한국의 정치적 양보와 굴종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그렇고요. 자, 중국 공산당 이제 100주년 맞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진짜 모습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진핑이 창당 기념식에서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다 이렇게 여러 번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있죠.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나라는 강철 같은 만리장성 벽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될 것. 거의 대깨 아닌가요? 대깨. 만리장성 벽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외교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국의 늑대 외교관들, 싱하이밍도 포함되나요? 중국의 늑대 외교관들은 지금도 외국 상대국을 협박하고 벌주고 욕하고 있다. 중국은 진짜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머리에 피를 흘리게 만드는 나라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의 대중국 태도 이거 좀 평가해 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격적으로 부상하는 나라, 공격적으로 떠오르는 신흥국가를 무조건 유화적으로 대하는 것은 되게 뒤끝이 나빴다.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동맹, alliance, 동맹만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동맹만이 대중국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또 물어봤어요. 상당수 한국 리더들은 중국의 국력이 곧 미국을 추월한다. 목소리를 죽이고 있다. 라고 하니까 이 교수가 얘기하는 말이 한국인들이 어렵게 쟁취한 자유와 독립이 지금 친중 정치인, 재계 엘리트, 여론 형성자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있다. 자유와 독립이 팔려가고 있다. 이거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친중 정치인과 재계 엘리트, 여론 형성자들이다. 이들 친중 성향의 리더들은 한국인들의 자유와 독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들의 부와 정치 권력, 사회적 영향력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친중으로 돌아서면서 한국민들을 어렵게 만드는데 자신들은 이기적으로 부, 권력, 영향력 이것을 중국을 통해서 획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중국의 은밀한 침공에 한국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물었더니 한국인들은 주권 국가로서 독립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 자, 우리는 독립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 이러면 중국의 돈을 받아먹고 계속 머리를 굽신거리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독립을 아주 많이 중요시한다 라고 한다면 중국이 부과하는 경제적 처벌을 감내하면서
자유와 독립을 얻기 위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권국가로서 독립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럼 오케이. 중국 돈 받아먹고 계속 머리 굽신거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독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권국가로서. 이러면 중국의 경제적 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유와 독립을 얻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중국은 영화, TV 산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투자자와 거대 중국 시장을 미끼로 한국 관련 스토리들을 검열하고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바라보는 세계의 인식을 바꾸려는 선전에 맞춰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너무 정확하게 한국 상황 알고 있어요. 한국의 영화 산업, TV 산업에까지 영향력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한국 내에서 반일 감정은 뜨겁지만 반중 감정은 약하다. 그랬더니 이분의 명답. 한국인들은 오늘날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 이런 범죄 행위, 현재 이뤄지고 있는 범죄 행위에는 둔감하다. 그런데 70년도 더 지난 과거 전쟁 범죄에는 매우 민감하다. 너무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진실은 동북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야망을 견제할 수 있는 한국의 동맹이 일본이라는 거다. 중국 견제하려면 한미 동맹, 한일 동맹 이거를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국 내의 반일 감정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 내 일부 반일 민족주의 단체들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게 이분의 분석입니다.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반일 감정 불러일으키고 한미동맹 깨뜨리고 한일동맹 깨뜨리는 것, 이 작업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독립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중국에 돈 받아 먹으면서 머리 조아리면 된다. 그렇지만 독립이 중요하다면 경제적 처벌 감수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처벌 감수하면서 맞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이고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공유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